대한민국 영화의 대표 프랜차이즈 시리즈 범죄도시, 놀러와. 드디어 개봉을 앞둔 네 번째 시리즈를 시사회를 통해 여러분들보다 약간 일찍 보고 왔습니다. 아파 안 아파? 아파 안 아파? 아파. 보기 전에 알면 좋은 실제 사건부터 스포일러 없는 소감까지 싹싹 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쿠키 영상은 없다는 걸 알려드리면서 범죄도시4 노스포 가이드 리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시작해. 우선 이 작품은 두 가지의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제작되었습니다. 이 두 사건을 모티브로 스토리를 이어가고 있고,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 사건을 알고 가면 더 재미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티브가 된 사건을 간단하게 이야기해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 사건은 3,300억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조직을 충남 경찰이 검거한 사건입니다. 이들은 우선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해 필리핀에 사무실을 두었고요. 2009년 1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일본과 같은 해외 서버를 이용하면서 동시에 728개의 대포통장, 수십 대의 대포폰을 이용해 경찰의 눈을 피했습니다. 무서워? 그런데 아무리 대포통장을 사용하면서 해외 서버를 뒀어도 그렇지 어떻게 10년을 잡히지 않고 운영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인증된 회원으로만 사이트를 운영했기 때문이었죠. 신규 가입 같은 경우에는 오로지 기존 회원의 추천제로만 신규 가입자를 받았고요. 거기에 누적 베팅금에 따라 약 5단계의 등급을 분류하며 약 4만 명 이상의 회원을 철저하게 관리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얻은 불법 수익은 전부 현금으로 인출해 다양한 방법으로 세탁하며 은폐했죠. 하지만 충남경찰은 오랜 추적 끝에 이들을 검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형은 다 알 수가 있는데.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파타야 살인사건입니다. 2015년 파타야의 한 리조트 주차장에 수상한 SUV가 주차되어 있었고 급하게 경찰로부터 신고 전화가 들어오게 되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차를 조사한 결과 그곳에는 온몸에 심한 폭행을 당한 한 한국인이 살해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른 사람, 바로 해외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 중인 전과 14번 김모 씨였죠. 이들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해 프로그래머가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고수익 알바인 척 프로그래머들을 태국으로 끌어들였고, 이들은 도착하자마자 여권을 빼앗기며 강금 폭행을 당하면서 게임 승률을 조작하는 일을 주로 해왔습니다. 그렇게 밤낮 없이 프로그램을 개발했지만 빠르게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상습적으로 구타를 당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차례 폭행을 당하면서 결국 임모 씨는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이들은 파타야의 한 리조트의 피해자를 유기했죠. 이런 끔찍한 사건을 저지른 쓰레기는 2018년 3월 베트남 공안부와 함께 대규모 합동작전으로 검거에 성공했습니다. 넌 뭐야? 까불인데요? 까불고 있어. 네, 여전히 범죄도시란 시리즈는 매력있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시원한 액션도 여전히 존재하고요. 익숙한 캐릭터들이 보여주는 재미와 케미까지 아는 맛이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 확실히 대체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여전히 돈값하는 시리즈인 것 같습니다. 시동꺼.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1편 이후 계속 15세 관람가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죠. 물론 2편은 15세 관람가를 어떻게 받았나 싶을 정도로 나름 잔인한 수위를 보여주며 작품을 끌어갔지만 3편은 확실히 가벼운 느낌으로 변하면서 작품의 수위가 전체적으로 떨어진 느낌이었잖아요. 근데 아쉽게도 이번 시리즈 역시 1편 혹은 2편 정도의 수위는 아니었습니다. 후반부에 확실히 강한 느낌의 수위가 있긴 하지만 기존 범죄도시 시리즈에 비해 많이 가벼운 느낌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메인 빌런인 배창기 무기는 단검이라서 기존의 도끼나 망치 같은 무기가 없이 오로지 단검을 활용한 액션이다 보니까 약간 심심한 느낌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마지막 최종 장소에서의 액션 역시 많이 아쉬웠어요. 화장실을 전체적으로 활용하는 1편, 버스라는 참신한 장소에서 벌어지는 2편과 같이 시원한 액션을 보여줄 장소로는 적합한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난 내가 꼭 죽인다. 사실 이 부분을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우선 바로 답변을 드리자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3편보다 못한 재미를 주었습니다. 확실히 범죄도시 시리즈가 쭉 이어져 오면서 1편처럼 다크하게 갈 것인지 3편처럼 재미 요소를 극대화할 것인지에 관한 깊은 고민에 빠진 건 확실해 보였습니다. 물론 1편의 다크함, 3편의 재미 요소를 전부 챙긴 2편이 있지만요. 근데 문제는요, 이렇게 깊은 고민을 한 것은 좋은데 4편의 전체적인 퀄리티는... 이 다크함도 재미도 약간 애매해졌습니다. 진실의 방이라고 들어본 적 있어? 이 아저씨한테 죽는 거야. 물론 저희 상황관에서는 개그 타율도 아주 좋았고요. 빵빵 터지는 장면은 확실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3편보다 아쉽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을 정도로 개인적인 평가로는 역대 시리즈 중 가장 아쉬웠습니다. 니네 누군지 아니? 안 나와? 또 못 살게 보네 또. 가자! 제가 시리즈 중 가장 아쉽다고 말한 이유는 킬링 파트는 줄고 분위기도 가져가지 못했다는 점이었어요. 3편은 아쉽긴 했어도 웃기는 킬링 파트가 정말 많았잖아요. 특히 초롱이라는 캐릭터를 중심으로 지금까지도 꾸준히 짤로 많이 쓰이는 킬링 파트가 정말 많았죠. 너 같이 안 가면 또 맞아. 아 그래요? 빨리 가요. 물론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장희수를 다시 데려왔지만 확실히 신선함에서는 떨어지는 느낌이 있었어요. 떼끼네 진짜. 불렀냐?
아닙니다. 그리고 전 시리즈보다 조금 더 분위기를 잡으려고 이 개그 요소를 줄인 느낌도 확실히 있었기에 개그는 오히려 3편보다 줄었습니다.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1편과 2편처럼 다크하고 무게감이 있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범죄도시에서 가장 좋아하는 부분은 빌런의 등장씬이 굉장히 강렬하다는 겁니다. 장첸과 흑룡파의 등장, 나한테야 좀 모가지 하나 값을 깎아주자. 영화 초반에 최종 빌런으로 등극하는 씬, 말해야지 얼룩같은 새끼야. 강해상의 등장씬, 너 납치된 거야. 심지어 무게감이 있어 아쉽다고 한 3편에서도 주성철의 등장은 확실히 강렬했죠. 거기에 마석도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걸 보여주는 이치조고미 회장의 등장까지 お前ってどちらかと韓国の人ちゃんと片付けてこい。 이 강렬한 초반으로 영화 후반까지 빌런의 믿음이 확실히 이어지고 짧은 시간 안에 이 캐릭터들이 얼마나 악독한지 보여줍니다. 근데 이번 시리즈는 이게 너무 약했어요. 기존의 방식을 바꾸는 새로운 연출이었나? 높. 그럼 기존처럼 강렬했나? 높. 그렇다면 이전 시리즈만큼 웃기고 킬링 포인트가 많았나? 역시 노. 총이나 총?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리즈 중 가장 아쉽다고 느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범죄도시4가 돈값을 못했냐? 그건 또 아닙니다. 확실히 프랜차이즈 영화로는 여전히 훌륭하고 재밌어요. 저희 사원관에서는 빵빵 터지는 장면도 정말 많았고 대부분은 만족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다만 1, 2편과 같은 다크함과 재미를 기대하신다면 확실히 아쉬울 수도 있다는 거죠. 내가 사람을 진짜 세게 때리진 않거든. 죽을까봐. 근데 너는 안 되겠다. 실제 사건부터 저의 감성편까지 쭉 이야기해드렸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단점만 가득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시리즈의 애정이 깊어서 나오는 쓴소리고요. 이것 외에 다른 부분은 전부 만족합니다. 주인공보다 빌런이 걱정되는 한국영화 여전히 없어요. 그만큼 독보적인 색깔이 있는 영화고 애초에 작품성을 따지면 보는 작품은 아니잖아요. 딱 재미있는 히어로물이라고 생각하기에 만족했습니다. 심지어 지금 극장에는 경쟁작도 마땅한 게 없어서 저는 문제없이 1000만을 넘기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러분들은 영화를 어떻게 보셨는지, 또 어떤 부분이 좋았고 어떤 부분이 아쉬웠는지 마음껏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저는 지금까지 필름그린의 박그린이었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형한테 얘기해. 나한테 맡기셔.